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닫힌 의식에서 자유해 가기. 닫힌 의식이란 무엇인가? 살의 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대학이라 불리는 모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두통이 있었고 집중력이 약화되어 정신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더해지면서 점차 그를 깊이 있게 이해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의 문제만을 알고 찾아왔으나 우리는 그 외에 그보다 깊은 마음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현재적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내가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해 회의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대해 회의하며 공부하니 집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암기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그래야 암기가 잘 되지 않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은 것을 반복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여러 시간에 걸쳐 붙잡고 있게 되니 당연히 공부가 즐겁지 못하고 지겹게만 되었고 결국은 머리가 짓누르듯이 아픈 증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 능력에 대해 회의하는 마음이 찾아들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였습니다. 자기 능력에 대해 회의하는 마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알아가는 가운데 그 선행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학년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던 일로 기억했습니다. 아주 단순하며 순간적이었으나 그에게는 그 뒤로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3살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의 형이 아주 높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 보이는 형에게서 야, 지능은 머리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너는 머리가 작으니 머리가 좋기는 텄다. 라는 아주 간단한 농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형에게는 농담이었을 것이나 그에게는 농담일 수만 없었습니다. 형은 농담을 하고 이내 사라졌으나 그는 얼른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머리의 크기가 남보다 작은 것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보니 그 작은 머리가 더욱 작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특별한 의미 없이 머리가 작기는 작다고 느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능이 머리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보니 작게 보이는 그 머리가 더더욱 작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내 나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밖에 나가보니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크기가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크기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지능이 나보다 저 사람은 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이후로 머리를 잘 깎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머리가 더욱 작게 보일까 염려했었습니다. 자기의 작은 머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지능이 낮은 것을 순전히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예상이었지만 알아챌 것을 염려했습니다. 나아가 자기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불안한 마음도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마침 사춘기를 지나는 때인지라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체성 또는 주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게 됨으로 인해 이성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히 이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부당할 것을 미리 피하기 위하여 이성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군대를 다녀오고 인류대에 다니는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가 그 사건을 당하기까지 좋았던 학교 성적이 상당히 떨어질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계속하여 괴로워하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라 인류대학이라고 불려지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건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였다면 그보다 훨씬 나은 성취를 이루었을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가 겪어야 했던 감정적 아픔은 그리고 상처는 어떻게 보상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왜곡된 남성상은 그로 인해 이성과 결혼관과 가정관의 왜곡들은 그리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귀중한 인생이 그렇게도 뒤틀리게 되었는데 원상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라오면서 이 일련의 사건의 처음 원인이 되는 것은 잊게 되었지만 그 사건의 역작용으로 인해 가지게 된 마음의 경향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인적으로 자기의 문제에 대해 치유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의 예는 많은 치유적인 만남을 통해 얻게 된 한 사람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 본 것입니다. 물론 치유적인 접근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치유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니 그러한 측면에서의 기대는 스스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사례들은 더욱더 간단하게 언급될 것이며 사례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그러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2. 20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적응장애 문제로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만나면서 저를 방문하게 된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를 상당히 특별한 사람으로 보았는지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데 그 원인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정신과 의사는 용한 점쟁이는 아니니 처음 보고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놓는 사실들을 잘 모아 연결하여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받으면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이성교제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느다란 금태 안경을 끼고 조금은 헬쑥하면서 차가운 인상을 주는 여자를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여지없이 눈길을 떼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을 보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거의 예외 없이 오케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저항하지 못하고 포로가 되다시피 하는 자기의 경향이 궁금해 왔던 것입니다. 역시 많은 만남의 시간에 경과된 뒤에 알게 된 것으로 이 많은 만남의 시간의 경과를 뒤에 알게 된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를 어느 정도는 신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척 보면 그 사람의 개인 역사를 척 알아낼 수도 있고 어느 현상에 대해 원인을 얼굴만 보기도 해도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사를 주의 깊게 들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는 사례들 같이 어떤 현상 또는 경향의 원인들을
항상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로 돌아가서 그의 부모들은 지적인 측면의 교육열이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글, 산수 등을 엄한 분위기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웬만한 동화책은 상당 분량 읽었고 더하기 빼기를 넘어 곱하기 나누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늘 100점만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모범적이고 착한 아이로 대접받는 풍토에서 그는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담임 선생님을 부모님 이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 칭찬을 받으니 좋기도 하였지만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정서적인 돌봄을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선생님과 관계가 아주 밀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선생님의 인상에 대해 물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 선생님이시네 를 연발하였습니다. 바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이상하게 좋아하게 되어지는 인상의 주인공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바로 가느다란 금태 안경을 끼고 조금은 헬쑥하면서도 차가운 인상을 주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선생님이 인상이 차갑게 보일 수도 있으나 내면은 그렇지 않은 분이셨다고 해고하였습니다. 앞에 든 사례들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요? 저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첫 출발에서 위의 사례들을 통하여 다친 의식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헌데 우리들은 자기의 의식 세계에 대해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는 자기를 다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얘기와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의 대학생들은 자기가 현재 괴로워하는 것들의 첫 번째 원인이 형의 지나가는 농담인 줄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청년은 자기의 이성에 대한 선호가 과거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에 의해 결정되다시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현재적 모습들은 과거와 전혀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많은 부분이 시간의 경과를 갖는 과거에 의해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쉽게 그렇게 분명히 자기의 의식 세계이긴 하나 잊어버려 지금은 제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의식의 부분, 그 내용과 함께 그 안에 일어나는 작용까지 포함한 닫힌 의식이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부분을 열린 의식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으로 구성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됩니다. 인간 의식은 열린 의식 플러스 닫힌 의식이다. 여기서 열린 의식이란 자기에 대해 자기가 아는 부분이고 닫힌 의식이란 자기에 대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의 차이 중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열린 의식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 항상 행사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제권 행사는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와 비례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다고 할 때 그 세 요소가 잘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여 그대로 다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성숙을 더해감으로 더욱 통합적이 되어 자기에 대한 통제력이 그만큼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닫힌 의식에 대해서는 통제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도 분명 자기인데 통제권이 전혀 행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만큼의 자기를 잃고 마는 셈이 됩니다. 다친 의식은 저절로 알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영역입니다. 이 다친 의식에는 인간이 경험한 것 중 잊어버린 것과 인간의 선험적 보편성, 본성이 해당됩니다. 선험적 보편성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개인성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요.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싫다고 해서 거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인간 이외의 타자에 의해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는 인간의 피조성과 연대성을 나타내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 모두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둘을 포함하는 전체적 자기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닫힌 의식의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닫힌 의식의 자기도 자기에게 속합니다. 이 사실의 중요성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포괄적 자기에 대한 지평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간 이해가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닫힌 의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닫힌 의식에 자기도 자기인데 그 자기를 모르고 살아간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열린 의식에 자기만을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아는 자기만을 자기로 알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부분에 자기를 어떻게 자기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닫힌 의식의 자기도 자기인데 그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여러분은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 닫힌 의식의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가 만만하지 않은 영향을 현재의 나에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해한다고 할 땐 열린 의식뿐 아니라 닫힌 의식을 함께 알아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닫힌 의식의 의식화는 삶의 왜곡을 풀어줍니다. 저는 특별히 닫힌 의식의 세계의 이해에 대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닫힌 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로 우리의 의지를 통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닫힌 의식의 영향에 있는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것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겠으나 자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면 닫힌 의식으로 인해 폐해는 그것이 계속 닫힌 의식으로 남아있는 한 평생을 두고 자신의 삶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괜히, 어쩔 수 없이 라는 식으로 자신의 통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가운데 닫힌 의식의 영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더 왜곡되어지는 것이겠지요. 그 왜곡의 모습에 대해서는 위의 사례들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의 왜곡을 풀기 위해서는 닫힌 의식에 있는 내용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 자명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자신의 자신감의 결여가 전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의 농담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선 지적으로는
그 잘못된 인식, 즉 머리의 크기가 작은 자기는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를 올가맸던 자기에 대한 불신의 수갑을 풀어내게 되겠지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자기의 선호하는 이상상이 과거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 만나게 되는 여성들을 다친 의식의 영향, 즉 담임 선생님의 모습과 비슷하면 괜히 좋아지고 많이 다르면 자기도 모르게 싫어지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입지를 얻게 됩니다. 전에는 다친 의식의 영향으로 여성들을 바로 그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대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각 사람을 바로 그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친 의식의 세계를 의식화, 즉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바로 그만큼 우리는 진정한 나로서의 나의 삶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타인을 바로 그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과거, 특히 과거 중에서 다친 의식의 과거에 의해 그 진정한 나로서 살지 못해왔고 살지 못하고 있고 살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다친 의식에 의해 나에 의해 상대방을 바로 그 상대방으로 대하지 못해왔고 또 못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우치고 나서 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감으로써 야기되는 불행들에 의해 인간사가 많이 어두워짐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친 의식을 여는 만큼 삶에 대해 주체적 자율성을 키워가게 됩니다. 다친 의식의 의식화로 열려진 부분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인해 그만큼의 삶을 자기 주체적으로 사는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지향적 자기, 즉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세워나가기가 용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향적 자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그 크기가 영향력이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지요. 그만큼 우리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다친 의식을 열어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지요. 다친 의식의 의식화는 다친 의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유익합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전달되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친 의식과 인간 이해와의 관계를 도와주는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 안에 있으며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역사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국사 그리고 세계사를 배우듯이 나라와 세계사만 역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이해되어야 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또 성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를 이을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각자 과거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님들, 할머니들, 누구는 가난한 가정에서 누구는 어려서 병을 심하게 앓고 어떤 좌절을 있었고 감명을 주는 스승을 만났고 우리는 각자 특이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으로 알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틀림없이 있는 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깨우쳐 의식시켜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그 역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가 지내온 역사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역사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인간이 역사라는 과거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를 분명하게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인간은 점차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행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식이 더욱 성숙되는 만큼 자기의지의 행사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또 온전히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과 사단의 간섭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고 자기의 역사를 영향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자가 되어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유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